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75만원이고요. 975만원이요. 플러스 4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3월달 시작하자마자 오늘이 이제 며칠째죠. 3월 3일 공개됐으니까 4일날 마이너스 69만원, 5일날 플러스 70만원, 6일날 또 마이너스 얼마였는데 마이너스 한 10몇만원 나왔고 오늘 플러스 4만원 해서 이제 손실과 수익 폭이 조금씩 줄어가지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휴일 보내고 나서 바로 재건 관련주 악재 뜨는 바람에 광물협정 파토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성을 높이면서 한판 하고 나서 그 영향으로 그냥 큰 충격을 안 받았었고 바로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그렇게 큰 이벤트는 없는, 급등 나갈 그런 재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 그 차분하게,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조금씩 모아가는, 제가 그 이제까지 하면서 항상 그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거의 한 150만원 수익 나 있는 거를 200만원까지 맞추려 그러다가 그때는 완전히 호재였었는데요. 그게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좀 비중을 줄였으면 1200 정도 돼 있는 상황이 됐을 건데 그걸 꼬이고 나서부터 계속 홀딩하면서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수익과 손실을 조금 폭을 줄여서 위험도를 그만큼 위험하지 않도록 위험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 때 조금 벌고 어느 정도 벌려다 싶으면 좀 이익 실현해주고 그 다음 또 밑으로 많이 빠지면 또 추가로 물타기 비슷하게 또 보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빠른 매매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플러스 4만원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일단 큰 흐름은 간밤에 미증시가 또 빠졌는데요. 이거 보시면 다우는 뭐 거의 한 1% 정도 빠졌는데 나스닥이 2.6% 빠졌죠. 그래서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5%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안 볼 수가 없죠. 너무 많이 빠지니까. 다우지수를 보면 다우지수가 그 전날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 반등한 부분은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그 관세 부과하는 거에서 자동차는 열애 이렇게 해가지고 그 GM이라든가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간밤에 또 이제 그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세 부분을 가지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정치가 계속 빠지고 있는,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물가가 올라간다는 그 부분, 미국이 생산 기지가 별로 없죠. 하다못해 코로나 때 마스크 공장이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이런 그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니까 히토류라든가 이렇게 뭐 좀 지저분하고 돈 안 되는 자질구레한 것들은 전부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미국에는 그냥 그 큰 덩어리만 테슬라 뭐 이런 애플 뭐 이런 쪽에 기업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관세 부과해 가지고 자유무역을 벗어나는 서로 간의 그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많이 답답합니다. 당장 생필품이나 이런 데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 나보다는 네가 먼저 죽을 거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나는 여력이 있으니까 할 테면 해봐라. 내가 관세를 부과시켰는데 그쪽에서 다시 관세를 부과하면 추가로 받고 더 해갖고 더 때려가지고 한쪽이 망할 때까지 계속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상대방에서 여기다 보복 관세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할 것 같거든요. 약간 그 똘끼가 있다고 보이지잖아요,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 관세 부과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대응을 못했을 뿐이지. 만약에 2판 4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중간재를 수입해와갖고 그걸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죠. 뭐 여러 가지 생필품이 여러 가지들이 모자라니까 이걸 사재기를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사재기를 하니까 무역 적자가 순간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고, 가격도 들썩들썩하고 이렇게 하니까 물가 부담, 이렇게 해서 혼란이 상당히 오고 있는 상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관세 부과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불확실성, 이게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관세를 부과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과했다가 취소했다가 부과했다가 취소했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제 자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길게 투자하니까,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종목을 잡으면 됩니다. 관세에 좀 비교적 자유로운 종목 쪽으로 잡으면 되는데, 부과했다가 그 안전자산 쪽으로 이렇게 투자해놨는데 이게 또 연기시켜버리니까 다시 또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거 사다 팔았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거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이러고 하고 이제 매수한 사람들이 이 관세 부분의 혼란함이 끝날 때까지 난 모르겠다 하고 그냥 발을 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는 그 전에 자동차 부분을 유의했는데, 간밤에는 자동차 말고, 그 FTA 관점에서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가 서로 간에 이제 그 무역을 했던 이 종목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대부분의 종목들을 이것도 관세를 없애는 게 아니고, 한 달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4월 2일까지 유예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전날 자동차 관세를 한 달 유예시켰을 때는 자동차 관련주의 호재다 이래갖고 올라갔는데 이건 또 나머지 전부 다 한 달 유예시키니까 한 달 뒤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 못 차리겠다 이래가지고 유예를 했지만 못 믿겠다. 언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빠졌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그 다우는 보시면 그 전날 들어올린 것보다 조금 덜 빠졌죠. 꼬리를 달고. 그래서 관세가 유예됐기 때문에 이게 협상으로 해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많이 안 빠지고 그냥 버텼는데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나스닥은 그 전날 들어올린 것보다 더 빠져버렸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이 종목이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그 블랙웰이라는 그 칩이 아직까지 그 준비가 좀 덜 됐다는 느낌의 어떤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거의 한 5.1% 정도 빠져버리는, 그리고 테슬라도 많이 빠졌을 겁니다. 아마 테슬라 6.56% 이런 식으로 빠지니까 아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가갖고 막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열받으면 테슬라 자동차를 좀 부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기 열받으면은 테슬라 그 해외 수출이 거의 타격을 엄청나게 받을 것 같다.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뭘 하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 다 그 뭐죠? 트럼프 빌딩 뭐 이래갖고 그 호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건물에 방 빼고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할 수 없는데 이 테슬라는 자동차니까 열받으면 그냥 테슬라 그 불매운동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미지가 좀 안 좋아가지고 뒤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기술주가 많이 빠졌다,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AI 쪽에 약간 AI의 그 수익성 이런 게 조금 둔화되는 느낌 이게 되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알리바바에서 딥시크보다 더 가성비가 높은 AI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 하나만 해도 엔비디아 칩을 이용한 고성능의 그 오픈AI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독보적인 기술을 해갖고 만들어놨는데 딥시크가 그만큼 돈 안 들이고 한 뭐 10분의 1 수준 뭐 그보다 훨씬 작은 돈으로 우린 똑같은 성능을 내는 걸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딥시크를 딱 발표를 했는데 요번에는 알리바바가 또 딥시크보다 또 더 저렴하게 AI 그걸 개발했다 하면서 그것도 오픈소스입니다. 소스를 개방해버렸습니다. 개방해버리니까 이제 뭐 개나 소나 다 만들어버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에 상하는 뭔가를 만들 겁니다. 소스가 오픈됐기 때문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데서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만들어버리면 이게 그냥 제가 이쪽에 지식은 별로 없지만 구글이 전 세계에 어떤 그런
표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거의 석권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네이버에서 만약에 그 챗GPT를 능가하는 이런 AI 프로그램이 나오면 아무래도 국산 거를 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이제 각 나라들이 중국 사람들 중국 쪽에 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수익성이 뚝 떨어진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대충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값비싼 그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필요가 별로 없다.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주춤하니까 거기에 공급하고 있던 그 서버 같은 데 들어가고 있던 그런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이 주춤하니까 이 참 말이 길면 안 되는데 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얘도 좀 별거리고 있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대급하는 오늘도 223만 주를 팔아버렸죠. 많이 팔았습니다. 이거 외국인 전체 거래소가 매수인데 삼성전자를 이만큼 팔았으니까 200만 주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억이 되나요? 5만 5천억이 되나요?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 팔고 있다.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이거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대충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반도체 쪽은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로 인해서 좀 힘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래소 지수가 0.49% 하락하는 걸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거의 한 1% 정도 빠졌는데요. 이게 아마 기술주로 어저께 빠질 때도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는데요. 이게 그 반도체 장비라든가 기타 등등 이쪽에 종목들이 코스닥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시가총액 높은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 밀리니까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추적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좀 밀렸는데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진정된 것 같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럽긴 한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악재가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자꾸 부과하니까 이 관세 부과가 계속 그렇게 부과를 해갖고 서로 간에 관세 전쟁으로 가게 되면 심각합니다. 그때는 진짜 뭐 어디로 까지 빠질지 모를 정도 심각할 건데 하고 있는 걸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타격을 받으면 싹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관세 부과했다가 미국에 당장 영향을 받아갖고 미증시가 하락하고 미국의 물가가 불안하고 이렇게 되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래 돼버리면 치명적인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또 알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니까 살짝 이제 바꾸는 겁니다. 멕시코 대통령하고 통화했는데 그 마약성 진통제 뭐 있죠. 그 펜타닐인가 그 우호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한 달 위했다 이렇게 되죠. 그럼 한 달 벌어놨으니까 또 한 달까지 쭉 가면서 정세를 또 간을 보다가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는 이제 미국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 싶으면 진짜 부과를 시키거나 이게 이제 계속 뜸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관세 부과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멕시코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로 다 나가 있죠. 그러니까 인도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관세 부과 시키면 자기들 자동차 회사도 같이 망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못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집권 초기에 어떤 미국으로 뭔가를 끌어올려고 하는 그동안의 무역 적자 이런 관행을 좀 뒤집어 엎기 위한 이런 그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그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하진 않았지만 이제 슬슬 우리도 간보고 있죠. 일본이라든가 대통령 트럼프 만나러 가면 선물 보따리 하나씩 가져갑니다. 무기를 얼마큼 사주고 또 방위비 얼마큼 또 올려주고 수입을 얼마 해주고 이거 지금 계속 받아먹고 있죠. 그거 트럼프가 다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관세 협박하는 거죠. 이렇게 일종의.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이 부분도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걸 관세 전쟁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타협을 봐가지고 관세 부분은 좋게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불확실성으로 이 부분이 진정이 되면 반등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하는 걸 무효시켜버리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바꿔 말하면 아주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갖고 이 부분을 악재 부분을 해소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 해보면 되죠.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이 악재는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악재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진다. 이건 안 되죠.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급락을 하는 겁니다. 대응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서브프라임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부도나니까 추락을 하는 겁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뭐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차하면 금리를 내려버리면 되니까요. 안 좋으면 뭐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 그 관세 부분 가지고 증시가 급락하도록 두지는 않는다. 많이 빠지면 여기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말하면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니 그렇게 하면 미국 증시 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패대기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럼 쭉 빠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더 패대기를 못 치니까 니 빨리 좀 마무리 지어라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증시가 정권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뭐 대충 줄거나는 이 자리 정도 지지선으로 봐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 부분에 너무 길게 해야겠네요.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에서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제목이 그거였죠. 알래스카 가스관 vs 우크라이나 재건. 오늘도 그런 흐름이었었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스타트를 먼저 끊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요. 뭔가가 올라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강하게 올라간 건 아니고 지금 하루 종일 너무 시달려 놓으니까 기억이 다 가물가물하네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충 나오는 거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무 협의를 하고 6개월간 휴전 이야기가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시행은 잘 안 될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버팅기고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 6개월 휴전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종전하기 전에, 종전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서로 간에 밀고 당기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 휴전하는 안만 나와도, 서로 간에 휴전 이야기만 나와줘도 당장 전쟁이 멈춰지면 급격하게 이 재건 쪽으로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달리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건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주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12일인가 우크라이나하고 미국 대표단이 사우디에서 회의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그래서 이 정도 타임이면 뭔가 가시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부분도 영향을 주네요. 알래스카 가스관. 이건 그냥 제가 보기에 알래스카 가스관 개발이 뉴스 들어보니까 예전에 한번 했답니다. 미국의 엑슨모빌하고 이 정유사들이 알래스카에 여기 가스가 있으니까 이걸 개발해가지고 팔면 돈 되겠다 싶어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일이 너무 많단 말이죠. 알래스카 추운 땅이 알래스카 저 위쪽 끝인 것 같아요. 지금 대충 이야기 들어보면 지도는 안 봤지만 그 위에 있는 가스관을 캐가지고 이걸 저쪽으로 갈 수가 없죠. 북극으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스관을 묻어가지고 태평양 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알래스카 저 안쪽에 있는 데서 이 길이가 엄청나게 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가스 개발하는 곳에서부터 배에 실을 수 있는 곳까지 가스관을 묻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묻으면 태평양 쪽에 이 항구에다가 LNG선을 데려가갖고 싣고 오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중동이나 이런 데서 가스 사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태평양 그쪽 알래스카 쪽에서 거기서 가져오면 아주 가깝답니다. 저 중동에서 예를 들어서 30일 걸리는 것 같으면 여기는 뭐 4, 5일 이렇게 걸리니까 우리한테 아주 이익이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개발하려던 엑슨모빌하고 이런 회사들이 하다가 이거 수익성보다 돈이 너무 들어간다, 안 된다가 아니고 이 땅 파고 얼어붙은 알래스카 땅 파가지고 송유관 묻고 하는 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이만큼 들어갖고 본전 빼려면 답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셀가스가 막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추운 데 가갖고 그 가스 캐갖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셀가스 뽑는 게 단가가 더 좋다, 이러니까 하다가 뜰치 아프고 포기하고 그냥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 가스를 캐가지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땅속에 있는 가스를 팔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걸 직접 캐려니까 돈 들어가니까 이건 하기 싫단 말입니다. 돈을 안 들이고 돈은 벌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한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투자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반혁제 그 반강제적이죠. 일본은 거의 뭐 몇 조더라. 하여튼 그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직 대통령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라서 약속을 못했지만 우리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안 하면은 뭐 관세를 때리거나 방위비 뭐 폭탄을 맞거나 뭘 맞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반응은 할 것 같다. 우리나라가 우린 또 이 그 사막 같은 데서 공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이 알래스카에 그 아무리 어려운 땅이라도 파가지고 가스가 묻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그걸 이제 가스를 사올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뭐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동해 그 깊은 바다에서도 가스 뽑겠다고 뭐 대왕고래인지 나가는지 했는데 그 뭐 알래스카에 있는 그 뻔히 확실히 있는 가스를 파이프만 묻으면 그 관만 묻으면 되는데 그래서 하겠다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인 게 보면 이 포스코 스틸리온 이 종목이 거의 한 20몇 프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7% 정도 올라갔죠. 현대제철, 하여튼 강철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고 이게 쫙 올라가니까 이 대동스틸이 이게 가스관을 묻으면 그 가스관 같은 거 만드는 이쪽에 해당하는 게 대동스틸인 것 같습니다. 얘는 뭐 그렇게 부실한 기업은 아니니까요. 제가 안 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막 안 볼까요? 이거 하여튼 남북 무슨 뭐 이렇게 가스 그 송유관 뭐 이런 거 할 때 항상 움직이는데 시가총액이 워낙 낮죠 지금. 유동 주식 수도 작고 실적이 안 좋긴 하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죠. 뭐 유동 부채 유보율도 괜찮은 편이고 여기에 비해서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동양철관 부채 비율 유보율 이쪽에서 지금 상당히 좀 후달리죠.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대동스틸이 조금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주식 수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대동스틸이 오늘 거의 20 몇 프로까지 쫙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쫙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얘 올라가니까 이제 또 하이스틸 같은 이런 그 아마 이건 그 철강 같은 거 그 매매 팔고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철강 쪽에 뭔가 움직이면 얘도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는 편인데요. 하이스틸 뭐 문배 철강 이런 종목들 따라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니까 화성별보다 좀 올라갔을 얘는 별로 안 올라갔네요. 그래서 쭉 올라가니까 동양철관도 뒤따라서 막 올라가는 그림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 알래스카 가스관 쪽으로 테마가 휩쓸리는갑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쪽으로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얘 이쪽으로 가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재건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타 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는 이미 다 뭐 오픈됐기 때문에 먹을 거 별로 없다 생각하니까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알래스카 가스관 쪽으로 돈이 쫙 몰려가고 얘가 막 20%씩 막 올라가고 이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재건주가 조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후반에 가면서 얘가 밀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래스카 가스관은 당장 그 해갖고 뭐 시작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업이니까. 그래서 뒤로 쭉 밀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재건 관련주 쪽이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후반부 약간 밀어 올리면서 지금 보시면 재건 관련주 쪽하고 그 가스관 쪽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스관은 좀 밀리는 느낌이고 이틀째니까 벌써 좀 밀리는 그림이고 재건 관련주는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점은 가스관을 하더라도 이 가스 송유관 뭐 이런 쪽 종목은 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면으로 봤을 때 그것도 잡았다가 이게 안 돼버리면 꽝 돼버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보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샀다가 오늘 팔아보면 되는데 길게 보고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쪽보다는 알래스카 가스관 하더라도 송유관 묻으려면 땅을 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려면 땅 팔려면 굴착기 같은 게 필요하다 해서 지금 보면 이 현대인프라코어가 이게 잘 갑니다. 이게 그렇게 뭐 좋은 종목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다 했는데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122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지금 그 가스관 이야기 나오고부터 얘를 3일째 지금 내리막 사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쭉 땡겨올리고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재건 관련 느낌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가스관 쪽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그 굴착기 뭐 이런 쪽이지 싶은데 올라가고요. 그 다음 요거 올라가면 이제 제가 또 저는 그러면요 이거 있지 단일가 안 보고요. 단일가도 약간 상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성 TC라는 이 종목이 개인적으로 좀 좋게 봅니다. 이 종목은 이제 그거죠.
그 굴착기 같은 밑에 하부에 그 바퀴 같은 게 있는 이 구조 부품 공급하는 회사니까 굴착기 같은 거 알래스카 갖고 땅 파고 이러면 뭐 고장도 많이 날 겁니다. 그럼 그 부품 공급하고 해야 되니까 덩달아서 이건 따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캐터필러에 주로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캐터필러가 지금 주가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캐터필러가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덩달아서 따라 올라간다 해서 그림 보시면 비슷합니다. 지금 움직일 때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현대인프라코가 거의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 뭐 두산바켓이나 현대건설기계는 좀 무거워요. 지금 무겁고 진성 DC가 조금 따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도 마찬가지로 다른 장비주들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나옵니다. 후반에 땡겨 올렸기 때문에 얘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스관 쪽으로는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고 오늘 잡았던 게 HD 현대인프라코어 이 종목 51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게 신규면서 적어야 되는데 오늘 잡은 종목이 세 종목인데요.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다 잡고 나서 저녁 보니까 장비 쪽에 진성 DC가 안 잡힌 것 같아가지고 뒤늦게 진성 DC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잡았고 오늘은 보니까 얘가 대장인데 현대인프라코가 대장인데 얘 대장 나와놓고 뒤에 끔 잡고 있으니까 또 좀 웃기다 싶어가지고 얘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혹시 조정받을까봐 요건 한 50만원 정도만 한 51만원 정도 되네요. 요거 오늘 추가로 잡았고요. 그 다음 전진건설 로봇은 알래스카 쪽에 펌프가 들어갈 일은 잘 없지 싶은데 이건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거의 대장주니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뉴스도 살아있으니까 이 장비주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도 지금 잘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는 비중을 약간 높여가지고 지금 그대로네요. 153만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다 정리하면은 현대인프라카 50만원 하고 진성 DC 한 20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전진건설 로봇이 153만원 정도 있고 현재. 그 다음 대동기어는 오늘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이또 시간에서 올라가네요. 이 종목이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얼마 물량도 없네요. 이게 그 농기계 쪽이다 보니까 농기계 부품이다 보니까 농기계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큰 수익이 나겠느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오늘 다른 거 다 올라가고 있는데 얘 혼자 3.4%나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시간에서는 또 다시 땡겨 올리고 있는데 이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 변동이 심해가지고 얘는 그 꾸준하게 이렇게 들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중 지금 100만원 현재 그래도 또 농기계니까 100만원 정도 가져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존 가지고 있던 SG 217만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 어제 댓글에 SG 유상증자 조심하라는 식으로 댓글이 붙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SG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이때쯤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때 2,000원대였는데 그 1,020원짜리 그걸 겁니다 아마. 그리고 유상증자 해갖고 이제 그 주주배정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1,020원짜리 갖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1,020원짜리 유상증자 받는다 해갖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물량이 전환사채 물량이 그게 1,020원짜리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 되는 걸 갖고 물론 옛날에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이 뒤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한 2,000 몇백 원 되는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합치면 한 2,000원대 초반 정도 대충 한 2,200원 정도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제가 그냥 통밥으로 봐서 그냥 어림짐작으로. 그래서 이 정도 돼갖고 지금 전환사채 물량 나오면서 계속 눌리잖아요. 눌리는데 이거 물량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물량은 섞여버리고 나면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물량이 나올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거지. 실제로 물량 다 나오고 나면 그건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죠. 기대감만 남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이 유동주식 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기존에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이 부분인데요. 이 그 4분기 때 실적이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적 나와가지고 좀 개선되는 그림이 나오면 좋은데 뭐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원래 초부터 있었어요. 원래 작년 초부터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흑자로 전환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때 흑자 안 나오면 그 작년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뻥친 거죠. 근데 뭐
기업 탐방해보고 그거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4분기 때 실적 나오는 거랑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때 실적 나빠도 사람들이 원래 적자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좋게 나오면 호재고 안 좋게 나오면 그냥 원래 그랬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래서 올해는 좋아질 것이다가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외국인도 굉장히 단타칩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지금 40만 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올라간다 싶으면 팔아먹고 내려가면 또 사고 이렇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SG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한미글로벌이 이게 진짜 제가 보기엔 괜찮은 종목인데 못 올라갑니다. 수급에서 밀려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못 가는 걸 또 계속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한미글로벌은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비중을 줄여가지고 현재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건 관련주입니다. 재건 관련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 신규로 매수했는 게 아까 말씀드린 현대인프라하고 이것도 재건이죠.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이게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하고 광반도체 기술 개발에 개발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하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걸리는 종목이 세 종목이었었어요. 양자 컴퓨터 할 때 광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나오는 그 회사가 한국첨단소재였었습니다. 단일가도 꼭 봐야 됩니다. 이거 효과가 이제. 그래서 한국첨단소재가 들썩함 했는데 분봉으로 보시면 전 뉴스 보자마자 여기 있다가 쭉 올라가는 그림 나왔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광은 광 반도체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 버렸고 그 다음 이제 또 광 관련해서 파이버프로라는 이 종목이 또 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핑계 삼아서 땡겨 올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일가 한번 보면요. 지금 내려오죠.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건 아닌 것 같은데 광 반도체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 어쨌거나 그 테마로 인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뉴스에 나온 거 보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뉴스에 떴었어요. 근데 이 뉴스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나왔냐면은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맞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건 주가가 말해줄 겁니다. 오늘은 일단 맞는 것처럼 움직였는데 상한가 못 들어가는 걸로 봐서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무리해서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간만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를 어디가 붙죠? 있군요. 한 36만원 정도 잡았네요. 원래 한 48만원 정도 잡았는데 여기 올라갔을 때 상한가 부근에서 분봉으로 이 상한가 때리고 내려왔죠. 15,500원 여기서 한 10만원 정도 팔아버렸습니다. 주문 넣어놨는데 체결 탁 뜨고 쭉 빠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약간 이익 실현 해놨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추가로 더 잡든지 확실히 맞다면 위로 올라가겠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추가로 더 잡고 아니다 그러면 내려가면 할 수 없는 거고 이 정도는 손실 감안하고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정리하고 해서 퀄리타스 반도체 하나 잡았고요. 삼성하고 엮이면 뭔가 일단 강하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어제 시간에서 상승했는 종목 중에 대원산업하고 LTC라는 종목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작년도 실적이. 근데 LTC는 이 분야도 조금 얘가 반도체 디스플레이인가 이쪽이 싶은데 안 맞는 것 같고 얘는 좀 아닐 것 같아서 얘는 아예 생각을 안 했고 대원산업이라는 이 종목은 실적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실적 나오면 꼭 비교해 보거든요. 뭐하고 비교해 보느냐면 일단 시가총액 작고 유동물량도 작고 하니까 잡아볼 만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실적이 부채 비율 유보율도 상당히 좋죠. 실적이 얼마나 나왔냐면은 매출이 9,300억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749억 나왔습니다. 2배 정도 나왔죠. 2배까지는 아니지만 나왔죠. 그 다음 당기순이익도 725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2, 3분기에도 괜찮았지만 3분기 괜찮았는데 4분기 때 더 좋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뭔진 모르지만 되게 좋게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종목이 자동차 시트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쪽에 이거 보시면 한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굳이 많이 떴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잡았던 이유는 대원산업 지금 한 15만원 정도밖에 안 잡았습니다. 많이는 못 잡고. 왜냐면 이렇게 급등에 있는데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잡았는데 이걸 잡았던 이유는 일단 현재 한번 볼까요? 내려오면 조금 더 잡겠습니다. 잡았던 이유는 지금 자동차 부분이 관세 유예 이렇게 한 달 유예했는데
이게 4월달 돼갖고 관세가 계속 유예가 되면 멕시코 쪽에 그 자동차를 공급하는 기아 자동차 쪽의 수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흐름이.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오늘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이쪽이 관세 부분만 해결되면 좀 강할 수 있다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 러시아가 그 저걸 하죠. 종전이 되면 러시아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철수를 했는데, 이 현대자동차가 다시 올해 말까지 다시 그 공장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수를 하겠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자동차 복귀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산 자동차에 D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박 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괜찮은데, 여기에 관련되는 종목으로 언급되는 게 성우 하이텍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오늘도 튀면 잡으려고 그랬는데 안 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일단 요런 종목하고 같은 개념으로 대원산업이 자동차니까 많이 떴지만 주봉을 한번 볼까요? 많이 떠갖고 지금 여기서 바로 따라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월봉으로도 한번 볼까요? 뭐 많이 먹을 것도 별로 없는 자리 같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잡았고, 여기서 조정될 때마다 조금 더 휘트 잡아가지고 비중을 좀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중이 너무 작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 또 좀 잡았네요. 무리하게 막 기존에는 몰빵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퀄리타스 반도체 36만원 뭐 이런 식으로, 대원사는 14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배팅을 조절하면서, 이 14만원 해도 그 더블 먹으면 14만원 벌죠. 뭐 그런 느낌으로 잡고 추가로 더 잡겠다 이런 식으로 잡고, 그 다음 현금은 100만원 남겨놨습니다. 이건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뭐 돈 아끼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주말 지나고 나서 어떤 흐름이 바뀌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매도하기 전에 빨리 뭐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이 돈으로 매수하고, 그 다음 가지고 있는 거 손절을 하든지 이익실을 하든지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현금 100만원 요렇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대충 요렇게 해서 오늘 또 방송 길게 했는데요. 제가 봤던 부분을 설명하니까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것 외에는 뭐 그러니까 철강 쪽 이쪽하고, 그 다음 그 재건 쪽 이쪽으로 좀 그 섹터가 몰린 것이 아닌가. 그 대원산업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는 뭐 하나 시스템이 좋긴 한데 이거 뭐 워낙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다른 데가 좀 그랬는데, 이 종목이 여전히 좋아 보이네요. 하나그룹이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한번 해볼 만할 것 같긴 한데 조금 조정 주면 다시 잡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